이러한 증언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문건의 존재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계엄 상황실에 있던 핵심 관계자가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건을 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합참 관계자는 지난 2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 선포 당일 밤 합참 계엄 상황실의 긴박했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자리에 있던 장군 한 명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문건을 보여줬는데 국회의원 정족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박 사령관이 살펴본 뒤 옆에 둔 문건을 받고 A4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눈에 들어온 문구가 정족수였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족수의 의미에 대해 검사가 묻자 정족수와 연관이 있는 건 계엄 해제뿐이라 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문서의 형식에 대해서는 군에서 작성하는 양식의 문건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군이 아니라면 비상계엄을 주도한 또 다른 한 축인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의원들 끌어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면서 의결 정족수를 언급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구상이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은 물론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 도중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게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단독 보도하는 기사라며 쏟아낸 사람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군 소식통이라던 제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안병희 씨였는데 MBC 취재 결과 두 사람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도 상대가 증명을 못하면 우리한테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해당 기자는 이후에도 2월 23일까지 12차례나 근거 없는 단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미군 소식통이라던 기사의 제보자는 정작 미국에 입국한 적도 없는 극우 성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때 잡은 애들랑 합쳐서 90명이라. 그중에 주동자는 그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바로 갔고. 네,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해. 경찰은 허무 기자가 제보자인 안병희 씨와 통화하고 하루 이틀 뒤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고 결론냈습니다. 단독 보도가 아닌 가짜 뉴스라는 걸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첫 보도 이틀 뒤인 1월 18일 저녁 8시 7분, 안 씨는 허 기자에게 70을 말해도 되고 30으로 말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블러핑, 즉 허풍을 떨어도 상관없는 거라고 했고 허 기자는 준비는 해놓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9일 오전 8시 32분, 안 씨는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증명 못하면 그게 진짜 뉴스가 되는 거고 우리한테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고 허 기자는 나쁘지 않다고 호응했습니다. 안 씨가 전체적인 내러티브, 즉 서술은 소설로 쓴 거지만 짜잘하게 팩트를 집어넣으면 그게 진실이 된다고 지시하는 듯한 통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제가 많이 키워드릴 테니까 우리 열심히 잘해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문제의 보도 이후 스카이데일리닷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1,000명에서 21만 명으로 늘었고 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전 한 달간 3,400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제보자 안병희 씨는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다 붙잡혀 구속됐고 경찰은 허무 기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안 씨 외에 제보자가 더 있다며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선거연수원을 봉쇄하고 직원과 교육생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교육생 일부는 끝내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계엄군이 오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는데요.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경찰 내부에서 누가 얼마나 가담했는지도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18분, 경기도 수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잠시 뒤 경찰은 차량을 겹겹이 쌓아 연수원 정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로 경기 남부경찰청이 선관위는 물론 선거연수원도 통제한 건데 경찰이 실제로 선거연수원 직원과 교육생의 출입까지 막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5급 승진자 36명과 6급 보직자 52명 등 교육생 88명과 외부업체 강사 8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외출을 했다 돌아왔는데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이들의 출입부터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출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들어가는 그 입구 자체를 다 막은 것 같더라고요. 선거연수원 직원 4명과 교육생 1명은 뒤늦게 출입을 허용했지만 다른 교육생 6명은 끝내 선거연수원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출입을 막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었고 곧 계엄군이 올 거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계속 있다가는 좀 있다가 군인들 올 거니까 그 군인들 오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했고 계엄군에는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계엄군의 진입을 돕기 위해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을 적극 통제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시에 따라 안전을 위해 외부 출입자를 통제한 거라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출입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왜 교육생 6명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즉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례들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인들을 침대에 강제로 묶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성적 학대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재은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등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노인학대 정황을 신고했다 권고사직 처리된 공익제보자는 입소자들이 신체를 결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저귀도 소변 정도 보셨을 적에는 여유롭게 이렇게 해놓으면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드려요. 결박한다고요. 보호자 면회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들고 계시는 거죠. MBC 취재 결과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섰던 관할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남양주시 등은 실제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낙상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자 동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결박이 여러 차례 지속됐고 기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한다든지 기록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해당 시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미흡했던 거죠. 영상을 이제 열람하거나 했을 때 그런 해제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수도 시간 이상씩은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라서. 또 기저귀 교체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를 할 때 가림막을 쓰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확인했습니다. 아파도 병원 이송에 미온적이었던 방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한 위생 등 항목에서도 잠재 판정, 즉 학대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대가 명백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좀 월급만 조금 맞지 다른 차별은 없을 거라고 무슨 최은순 씨 사촌 동생 그 사람은 어디서 들은 데 있으니까. 남양주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요양원에 대해 업무 정지나 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능했던 학대 의심 항목은 이미 고발인 조사가 시작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지우려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텔레그램 수용소 방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경찰이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해 방이 폐쇄됐지만 운영자들은 8번째 시즌이라며 다시 방을 열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전국 피해 사례를 모아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카지노는 복귀실장, 각종 자금실 통문의는 김대표. 이른바 수용소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도박 사이트 홍보 영상들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른바 박제된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지워주는 대가로 건넨 걸로 추정됩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영상을 찍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거 보고 웃으면서 막 조롱도 하고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그냥 또 웃음거리 하나 만든 거 아닐까요?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핑계 삼아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괴롭히는 이른바 수용소 방에 대해 지난주 MBC가 보도한 이후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한 남성은 딥페이크 주범이다.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 사진과 나이, 전화번호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전화번호가 도용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혼 가정이라 어머니와 만나지도 않는다며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면 갈수록 연락 오는 빈도수도 늘고 되게 불안했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하면은 그냥 잘못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많이 억울하죠. 보도 이후 수용소방 운영자는 프로필을 기자 사진과 이름으로 사칭한다며 바꾸고는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만 공개한다고 강변하던 수용소방은 보도 이후에도 신상 박제를 계속하다 경찰이 텔레그램에 차단 요청을 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경찰이 여전히 자신들을 특정하지 못한다며 경찰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조롱하더니 또다시 텔레그램 방을 개설했습니다. 특정 링크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수용소 8번째 시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공갈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청법 위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범죄의 근거에서 텔레그램에다가 운영자 정보를 달라고 해야죠. 경기 용인서부서 등 고소장이 접수된 일선 경찰서는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청도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를 취합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